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비도 오는데 잠수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때마침 또 잠수함, 괜히 또 잠수기호가 잠기지 않을까 이런 또 아재 개그가 생각나는데 오늘 잠수함 얘기를 한번 골라봤어요. 잠수함, 왜? 어떤 잠수함이냐? SSBN이라고 하죠. SSBN. SSBN이 무슨 약자가 아니라 부호더라고요. 부호. 굳이 약자로 한다면 이제 뭐 ship, 그다음에 submersible, 그러니까 잠수함이라고 그러죠. submersible이나 submarine인데 submersible. 그리고 이제 B는 이제 ballistic, 탄두죠, 탄두. 그다음에 N은 이제 nuclear입니다. 그래서 SSBN은 ships submersible ballistic nuclear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잠수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뭐 지들끼리 이제 편하게 하려고 이제 약자를 붙인 거지. 그래서 SSBN. 그게 이제 한국에 온다는 거죠, 지금. 자주 온대요, 요즘에. SSBN. 이 SSBN이 왜 위력적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유튜브에 가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일단 그 핵잠수함이라는 것은 SSBN이 있고 SSGM이 있습니다. GN. 그러니까 BN은 뭐냐면 ballistic, 탄두미사일이죠. 탄두미사일은 뭐가 중요하냐? 탄두미사일은 이제 우리가 얘기해서 이 미사일이 있잖아요. 대기권을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탄두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ballistic이라 그러면 ICBM하고 똑같은 거야. 대륙간 탄두미사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륙간 탄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SSBN이 아니라 SSGN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드, 순항. 우리 가이드라는 것은 순항입니다. 순항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순항 미사일이라는 건 뭐야?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대기권 안에서 소위 얘기해서 바다 위를 그냥 순항을 하는 거야. 이렇게 쭉. 그 순항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 저항이 심하지. 공기 저항이 심하면 멀리 갈 수가 없겠지. 그쵸?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 한 몇백 킬로 정도? 옆에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순항 미사일들은 격추의 위험이 있겠지. 눈에 보이고 또 공기의 저항을 맞다 보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탄두미사일이라는 것은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니까 공기가 없는데 얼마나 빠르겠어. 또 밑으로 내려 꽂을 때 또 중력에 의해서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격추시킨다는 것은 총알로 맞춘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네 이런 것들은 다 순항 미사일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ICBM 같은 걸 맞출 수는 없어요. 탄두 미사일은 못 맞춥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SSBN에서 나오는 이 탄두는 바로 탄두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사일 자체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막을 수가 없는 미사일, 요격을 할 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미사일들을 그 항공모함, 그 잠수함 안에 24발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발당 구멍이 이제 24 구멍이 있어. 그 잠수함에. 그러니까 24발이 있는데 그 24발 중에서 한 발 안에 8개가 있어요. 그러면 24 곱하기 8 하면 얼마예요? 192지. 192. 192발이 날아가는 거야. 총 192발의 미사일이 한 잠수함에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탄두미사일, 순항미사일도 아니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게 바다 밑에 있다가 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 탄두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일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에 32배. 32배. 192발이 32배의 폭발력을 가지고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야. 그게 바로 SSBN의 위력인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폭발력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야. 192개의 미사일이 날아간다. 근데 그 미사일 하나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에 32배다. 폭발력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192개가 32개, 2배의 위력을 가진 핵폭탄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북한 하나 정도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잠수함 하나 자체가 나라 하나가 지워지는 거죠. 근데 이 SSBN의 용도는 뭐냐면 선제 공격이 아니야. 선제 공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잠수함에서 나오는 핵무기는 선제 공격력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어느 나라가 우리를 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미사일 기지를 다 먼저 다 초토화시킨 다음에 핵무기를 쏴가지고 뭐 서울이네 뭐네 뭐 다 날라갔단 말이야. 북한이 뭐 부산이네 뭐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공군력도 없고 다 괴멸됐으니까 이제 북한을 쏠 수가 없으니까 북한이 야 우리 이겼다 이러고 가냐. 야 이제 쳐내려가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동해에서 뭐가 하나 뛰고 올라오더니 구멍이 24개가 딱 열리더니 갑자기 거기서 192개의 미사일이 탁 날아가가지고 북한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냥 초토화 되겠죠. 지금 말하자면 SSBM은 상대가 야 얘네가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북한 앞바다에 있는지 중국 앞바다에 북경 앞에 있는지 평양 앞에 대동강 앞에 있는지 뭐 도쿄 앞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누굴 막 때리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새끼는 벌써 내 머리 뒤에다 칼을 대고 있는 거야. 내가 그것도 모르고 얘를 때리려고 했던 거지. 근데 얘는 내가 때려서 죽일 수 있어도 나도 이미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에게 반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굴 때릴 수가 없는 거야. 이 공포심. 내가 반격당할 수 있는데 그 반격당하는 무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공포심이 바로 SSBM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핵억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SSBM은 핵억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자는 무기가 아니야. 그게 지금 미국에서 14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척. 그러니까 14개 나라의 국가를 그냥 아작을 낼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항공모함은 공격용 무기예요. 항공모함은. 그러니까 항공모함도 미국이 뭐 10몇 척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항공모함은 공격용 무기. 그리고 SSBN이나 SSGN은 수비용 무기인데 SSGN은 순항미사일이기 때문에 요격을 당할 수가 있어. 물론 근데 그것도 가까이서 쏘면 당하기 어렵겠지. 예를 들면 뭐 북한 같은 정도는 사실 뭐 굳이 SSBN일 필요도 없어. SSGN이라도 돼. 뭐 도쿄 앞에서 그냥 바로 쏴버리면 되니까. 한 400에서 500km 정도 날아가서 맞추는 건데 뭐가 어려워. 근데 SSBN 뭐냐면 이게 괌 기지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태평양이 좀 멀리 있어도 여기서 한 4,000km 날아가서 맞춰도 그냥 평양이 때려지는 거야. 근데 이게 평양만 때려지는 거야? 4,000km면 평양만 좀 더 가면 북경이야. 그러니까 북한이든 뭐 중국이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왜 얄밉냐면 이게 노리는 건 북한 같아도 왠지 날 노리는 것 같은 거야. 야, 너 맞추는 거 아니야 이거야. 야, 너 안 맞추고 네 옆에 있는 거 맞추는 거 하면서 여기서 막 총 쏘고 있어. 여기만 옆에서 맞아. 근데 기분 나빠. 왜?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 옆에 있는 애를 자꾸 뭐 이렇게 쏘니까 날 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잖아. 왜? 조그만 각도를 넓히면 너도 맞으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정신적 심리적으로 상당히 북한을 이용하는 부분이지. 북한을 조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조지는 느낌이에요. 왜? 평양에서 북경이 뭐 얼마나 멀어. 북경이나 평양이나 거기서 핵탄두를 쏴서 워싱턴까지 가는 거는 뭐 속에서 15,000km를 더 가야 돼요. 예, 15,000km를 더 가야 되는데 괌 기지나 이런 소위 얘기해서 뭐 호주 정도에서 만약에 날린다 그러면 4,000-5,000km 정도밖에 날아가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리액션의 시간이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는 거지.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SSBN의 가장 큰 것이 특징이 뭐냐? 막 그 안에 무슨 핵무기가 많다, 대단하다, 크다, 운영하는 방식이 핵 원자로에 의해서 이동한다, 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무기가 대단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SSBN은 숨어 있다가 적성국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먼저 공격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초토화가 됐다고 생각해서 얘네들이 안심을 했어. 근데 딱 떠가지고 반격을 해버리는 거. 이게 무서워서 적성국이
소위 얘기해서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SSBN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얘기지. 그리고 SSBN과 SSGN이 있는데 SSBN은 탄두미사일. 탄두미사일은 뭐다?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다 이거지. 순항미사일, 가드는 순항미사일이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핵탄두가 장착되어 있는 서브마린은 당연히 크겠죠. 클 수밖에 없겠지. 왜? 런치드. 그래서 이 발사대가 있어야 되니까 커야지 뭔가 이게 미사일이 날아갈 때도 뭘 디디고 날아가야 될 거냐. 그래서 핵 잠수함도 그냥 예를 들면 핵 공격 미사일이 없는 그냥 핵 잠수함은 그렇게 안 커요. 바로 미사일이 없는 잠수함은 클 필요가 없는 거지 굳이. 근데 이거 미사일이 있는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그것도 뭐 한두 발도 아니고 192발, 192발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잠수함은 아이오와급이라고 그래요. 아이오와급. 이게 엄청나게 크다. 14대가 있다는 거예요. 14대가. 물론 이런 어떤 SSBN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당연히 뭐 소련도 중국 저기도 있겠지. 미국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어디 프랑스, 영국, 인도까지 있어요. 인도도 이게 있을 거 다 있어. 6개국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 6개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이 14척 제일 많고, 나머지 한 3, 4척씩 있어. 보니까. 프랑스나 영국도 한 3, 4척씩 있다고. 근데 작아. 이게 또 왜 그랬어요? 운영할 때 돈이 많이 들지. 그리고 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뭐 놔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계속 이게 뭘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돈이 계속 드는 거야. 핵무기는 이게 북한도 지금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걸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도 뭐 냉장고 같은 거 보면 컴프레서 같은 거 자꾸 교체해줘야 되잖아. 그것처럼 핵무기도 마찬가지로 탄두가 계속 이제 오래되면 이게 이제 사멸되기 때문에 자꾸 교체해주고 그 교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야.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SSBN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상호 확증 파괴라고 그래요. 확증 파괴. 확증 파괴. 그러니까 이게 핵무기라는 것은요. 비대칭 전력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강한 재래식 무기도 핵무기를 이길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비대칭 무기라고 그래. 예? 비대칭. 근데 이게 상호 확증 파괴라는 거야. 확증 파괴. 확증 파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파괴된다는 거야. 상호. 여기서 상호가 붙였지. 뭐냐면 강대국끼리 서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끼리는 서로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상호 확증 파괴라고 그럽니다. 왜? 내가 쏘면 얘도 쏜다는 것을 확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야. 확증적으로 알고 있어. 그 상호 확증 파괴의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SSBN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쏘면 제가 어디서 쏘는데 그게 어디부터 쏘는지를 모른다는 거. 그 공포 때문에 내가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부산항에 SSBN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뭐 그렇게 뭐 핵무기 쏘고 뭐 김정은이가 쏘고 뭐 선제 공격만 해봐 다 죽었어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SSBN의 역할이라는 거. 그래서 SSBN은 사실은 그 항구에 나타나면 안 돼. 이 바다 밑에 있어야 돼. 위에 떠오르면 안 돼.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가장 최고의 그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SSBN은 뭐 정박을 한다든지 뭐 부산에 정박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 그냥 딱 이 바다 밑에 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야. 14개가 이때더라. 뭐 이렇게 그냥 뭐 한 대더라. 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이게 SSBN이 무서운 부분이에요. 눈에도 안 보여야 된다는 게 이게 SSBN의 또 위력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카운터 펀치라는 것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인생의 어떤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SSBN은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카운터 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